제가 뭐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사실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부자건 권력자이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공평하게 주어진 마지막 우리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외국을 장기간에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돼갖고 저에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좀 피곤했어요, 많이. 그리고 시차 적응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일정을 좀 미루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일정이 몸이 좀 적응이 되면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 연락이 온 다음 날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검을 했습니다. 제가 차마 부검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 동료가 부검을 했는데요. 처음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죄의식이란 걸 좀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술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저랑 만약에 같이 저녁을 먹었다면 운명이라는 어떤 사슬을 바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한 친구고 인생이 아직도 한창 남아있는 젊은 시절이었고 너무나 착하고 저한테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제가 그 친구 목까지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에게 어떤 부탁이나 또 어떤 제가 도전해야 될 기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좀만 몸이 귀찮으면 아유 하기 싫다.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게으를 때도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그걸 또 즐기면서 하고 또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질까 또 나한테 이런 제안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든지 좀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가끔 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하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몸도 좀 피곤하고 그럴 때도 오늘 또 이렇게 또 달리거나 또 수영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나한테 또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 친구가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할까? 게으르지 않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 이게 그 친구가 준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무거운 거 얘기해도 돼요? 저희는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대 연령이 83세예요. 남자 81세, 여자 87세. 물론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끝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우선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 아니었나 라면서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지금 조금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건강하더라도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 끝까지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흔히 말씀드리는 버킷리스트라는 거와 함께 덕킷 리스트라는 거를 덕킷이란 건 DUCKIT 리스트 이렇게 되는데요. 버킷리스트는 다 아시다시피 내가 꼭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본 것들 연령이 어떻게 되든지 누구나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해보고 싶은 거를 조금씩 나눠서 전혀 현실성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덩크슛을 한다든지 뭐 미국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런 거 말고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요. 덕킷리스트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하나씩 나이가 들면서 또 좀 더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운다. 누구나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죽을 때 의하지 않는 삶이란 게 쉽진 않지만 이만하면 괜찮았다 삶이라는 게 이 정도를 만들 수 있게 지금도 노력하는 거. 사실 우리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실천해가는 삶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도 몇 가지 더 좀 덧붙이자면 우리는 사실은 죽음에 있어서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가, 내가 어떤 위치를 할 것인가를
조금 지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뭐 그런 뭐 아주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 이후에 내가 어떤 포지셔닝 할 건가. 예를 들면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또는 좋은 선생님으로서, 또는 좋은 이웃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포지셔닝 하고 싶은 거가 있다면 물론 잊혀지고 싶다.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들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씩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은 사람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요? 남긴다란 말씀드리면 다들 유산, 뭐 돈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다 치환되지 않듯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형태가 없는 걸로는 뭐 사랑일 수도 있고요, 우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존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뭘 남기고 싶은 건가? 그냥 돈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남길 것인가? 이거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어떤 포지셔닝하고 뭘 남길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게 있는데요. 그거는 죽음의 과정에서 내가 나의 의지,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발달한 의학이 중환자 의학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이벤트,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 탁 죽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꽤 긴 과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긴 과정이 몇 년일 수도 있지만 되게 짧더라도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마지막을 선택하는 거. 예컨대 연명의료를 중지한다든지 이제는 하늘로 간다든지 이런 걸 결정할 때 되게 아들이나 딸 또는 배우자가 결정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많이들 유지되고 있는데요. 내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갈 때는 나의 선택으로. 왜냐하면 이걸 결정한다는 거를 내 배우자나 내 아들이나 딸에게 맡긴다는 건 그들에게 너무 큰 부담감이 돼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의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존엄하게 보낼 것인가를 사실 한 번쯤, 물론 무서워요. 생각을 해보면 무섭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한 번쯤은 가족과 함께 진솔하게 얘기해보고 이것들을 좀 설계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삶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종합해보자면 첫 번째, 내가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고 이만하면 괜찮은 삶을 위해서 뭐 버킷리스트, 더킷리스트 좋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운영하는 거. 두 번째,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가. 뭐 잊혀지고 싶다 좋고요. 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남고 싶든지 이거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을 있어서 설계해 가고요. 세 번째는 뭘 남길 것인가 도대체. 진짜 물질적인 거 이외에 또 뭘 남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죽음의 과정에서 내가 나의 존엄한 마지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뭐라 그럴까 죽음 회피하고 싶고 늘 멀리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죽음을 만나게 되면 보통은 무섭다, 공포스럽다, 다양한 감정 중에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저 역시 당연히 처음에는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조금 제가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허무한 감정도 좀 들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은 저기 멀리 우주를 날아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은 결국은 유기체 아닌가. 그래서 인생이란 건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만 근데 오랫동안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인생이란 게 소중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한 900년은 누워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월이 남게 되면 지금 있는 시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걸, 죽음이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삶의 하나의 마지막 과정이고 삶을 그만큼 소중히 여겨야지
죽음 또한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죽음을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소중한 삶의 원동력, 삶의 어떤 희망 또는 삶의 어떤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우리의 마지막 단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공평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사실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부자건 권력자이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공평하게 주어진 마지막 우리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여러분들도 공포나 허무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